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49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 소식은 원패스워드의 새 버전이 나온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싸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막 새벽에 부랴부랴 설치해보고 그랬어요. 어떠셨나요,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해서 쓰고 있어요. 네. 원래 7 버전 때도 그 구독형 페잉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원래는 구독을 하기 싫어서 6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7부터 강제 구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6을 계속 네. 유지하고 6도 그렇고 불편하지 않아서 쓰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회사 계정에서 그게 자동 구독을 무료로 쓸 수 있어서 네. 네. 그래서 7로 넘어왔거든요. 어차피 언젠간 넘어가야 되겠지 해서 했는데 그때는 사실 넘어온 거 말고는 별로 좋은지 몰랐고, 그리고 제가 6 쓸 때는 그 클라우드 기능을 안 썼거든요. 드랍박스에 원패스워드 파일을 넣고 그걸 연동해서 쓰니까 저는 그게 네. 약간 심리적으로도 안전한 느낌이잖아요. 네, 드랍박스와 원패스워드가 둘 다 털려야 되는 거고, 저거는 그쵸. 네, 거기에 다 모여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편한 거 몰랐는데, 팔은 저도 쓴 지 한 2주 이제 됐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점이 좀 편하셨어요? 일단은 그 이름이 뭐지? 유니버셜 건가? 이제 커맨드하고 역슬래시 누르면 이렇게 알프레드나 스플라이트처럼 바가 뜨면서 거기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브라우저든 앱이든 뭐든 다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전에 해보면 7에서도 PC마다 좀 다른데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해 놔도 어쩔 땐 깨지고 데스크탑에 있는 거는 암호가 풀려 있는데 크롬 익스텐션 다시 암호 물어보고 막 이런 게 너무 귀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시크릿 창 열면 또 원패스워드 안 되니까 거기서 할 때 또 귀찮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작동하는 환경이어야만 그쵸. 작동을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딴 브라우저 열 때 있잖아요. 네. 뭐 저는 뭐 크롬 카나리 이런 것도 쓰고 파이폭스도 평소에는 안 쓰는데 계정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띄울 때도 또 거기서 익스텐션 갑자기 설치하고 세팅하고 막 이런 거 귀찮았는데 이제는 브라우저 익스텐션이 이제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 유니버셜로 다 되고, 그리고 저희 VPN이나 뭐 예를 들어 AWS 볼트 같은 것도 터미널에서 입력하면 이렇게 패스워드처럼 이렇게 띡 뜨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옛날에 자동 완성이 안 됐는데 그쵸. 이제는 유니버셜로 하면 다 되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그리고 한 번 해두면 기억하면 그냥 딱 띄워서 그냥 하고 패스워드만 풀면 자동 입력 돼 버리니까 저는 지금 너무 편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롬이나 이런 파이어폭스 익스텐션 안 깔아도 되는 거예요? 깔라고 거기 가이드 나오는데 그걸 안 깔아도 그 유니버셜인가 그걸로 다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인식은 못 하는 거죠? 그 페이지를? 원래는 페이지에 자동으로 뜨는 거나 익스텐션 깔아야 아니요, 되는 거고? 페이지도 인식, 그 익스텐션 지금 깔려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네요, 저도. 둘 다 깔려 있긴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만약에 유니버셜에서 네이버 로그인을 쳤어요. 선택했는데 그걸 크롬으로 띄울지 파이어폭스로 띄울지 어떻게 판단해요?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뜨고 있는 화면에 두 그냥 이렇게 브라우저? 되던데. 네. 근데 그거 했을 때 그거 유니버셜 처음에 딱 하면 이번에 그냥 채워 넣을래? 아니면 채워 놓고 저장까지 업데이트까지 할까 하는데, 업데이트하면 그 예를 들어 네이버 제 로그인 원패스도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앱이 등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타가는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까지 테스트까지는 다 못 해봤고, 조금 이상한 거는 회사 맥북에서는 그냥 제 개인 계정 패스워드를 해서 로그인을 풀면 제가 회사 거랑 개인 원패스워드랑 회사 거랑 또 이 44비트 거랑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잠금이 풀리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마스터로 들어가면 제 것만 풀리고 회사 거 하려면 그거 또 풀어야 돼요. 비밀번호 넣어서. 아, 근데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게요. 네, 금고가 따로따로 열렸다가 잠겼다 해요. 음, 집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7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OTP 기능이 들어왔잖아요. 7에서. OTP 6에도 있는데요. 아, 6에도 있나요? 네네. 그, 그 자동으로 OTP 로그인 해주는 입력해주는 기능이 좋아서 한번 이렇게 좋았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저는 7까지도 무료로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한번 구입한 걸로 아, 그 네. 라이선스로 해서 썼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로컬 볼트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드롭박스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동기화를 해두면 클라우드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을 사용해서 저는 싱크띵을 쓰고 있으니까 걔로 동기화를 시켜서 음. 쓰고 있었는데 8에는 아예 로컬 볼트가 사라져 버려서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저도 유니버셜 액세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구독을 하자. 그리고 구독을 눌렀습니다. 음. 음, 근데 가족분들 있으면 구독해가지고 패밀리로 공유해서 쓰고 그래도 좋지 않아요? 같이 그래도 쓰는 좋을 것 계정이나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근데 네. 이제 거기에 큰 허들이 하나 있 그래도 한번 전파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가 이제 저는, 되니까. 네. 저는 트위터 같은 데서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사를 보다가 8? 8이 나왔나? 이게 옛날 건가? 이렇게 음, 봤다가 내 거 보니까 7이라서 8 언제 났어? 그러고 음, 써봤는데 한참 딱 베타 깔아놨네. 테스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베타 음, 버전으로. 이제 구독제로 바꿔서 돈이 좀 모였나 봐요. 제 만든 거 보니까. 아, 근데 참 그런가? 좋은 툴이죠. 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근데 이제 진짜 한번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진 게 저도 좀 느끼는 게 이제 회사에서 원패스 쓰니까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쓰긴 하는데 그 원패스워드를 안 쓰던 분들은 막 레스트 패스나 다른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음, 좀 어, 싸거나 혹은 뭐 일회용 설치 어떻게요? 버전이거나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립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 되게 좋다 음, 추천할 때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원패스워드 회사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플랜인가 뭐 아무튼 높은 플랜을 쓰는데 그걸 쓰면 사실 개인용 가족용 다 쓸 수 있거든요. 그걸 그쵸. 음, 모르시거나 혹은 이제 혹시 모르니까 내 건 따로 저장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음, 근데 전 이번에 보고 저도, 아직 그 유니버셜 기능 못 썼는데 그 디자인은 너무 불편해요. UX랑 검색할 때. 애들은 엄청 왜요? 자랑하는데 디자인이 뭐 심리스하게 좋아졌다고. 검색할 때 예전에는 그냥 딱 치면 자동 완성되듯이 이게 타다닥 찾아졌잖아요. 근데 네. 검색창에 그니까 그 언패스워드 앱을 실행하고 나서 저는 유니버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팝업처럼 조그맣게 뜨고 그걸 누르면 이제 그렇죠. 이게 보이는 음. 예, 좀 두 스텝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좀 커맨드 점 달라서. 누르면은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거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건가요? 커맨드 그러니까 점 브라우저 뭐지, 말고 그냥 그거는? 직접 찾을 때 원패스워드 앱에서 뭐 앱에서. 여권을 찾는다거나 뭐 이럴 때 어디 아, 카피해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원패스워드. 저도 그냥 뭐 원패스워드 같은 거에 뭐 집 주소 이런 것도 다 그냥 있는데 그런 거 음, 찾을 때도 전에는 이제 검색하면 그 항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띡 뜨고 바로 선택까지 되는데 네. 지금은 그 추천 리스트 한번 나오고 거기서 해야 음, 이쪽에 뜨거든요. 지금 그거 얘기해 주신 거. 맞아요, 맞아요. 아, 뭔가 엄청나게 막 이번에 자기들 8, 예, 디자인 랭귀지가 바뀌었다고 파일 선전의 한 절반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그거 취소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렉트론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바꿔서 음, 그랬지 저는 약간 자음이 두 번 이게 뭘 찾을 때 자음 같은 게 두 번 입력되거나 이런 게 최근에 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국민은행 하면 갑자기 뭐 국국국 뭐 이렇게 쳐져서 안 찾아져서 다시 찾고 막 이런 게 전에는 음, 없었는데 최근에 좀 있더라고. 그렇군요. 음. 저는 요번에 이제 원패스워드
유료화를 좀 피해볼까 하고, 뭐, 라스패스나 이런 것들은 워낙 유명했으니까, 키패스나. 그래서 다른 거는 또 없을까 찾아봤는데, 버터컵이라는 애를 찾았거든요. 응. 근데 뭐, UI도 꽤 심플하고, 써볼까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썼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얘도 브라우저 플러그인 느낌이라서, 브라우저 플러그인은 그, 메인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랑 브라우저 플러그인 버전이랑 서로 안 맞으면 좀 깨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불편했던 기억 때문에 안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혹시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픈소스라서 또 뭐 깃허브에도 코드가 다 공개돼 있고 한번 써보실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도 옛날부터 원패스워드를 써서, 그리고 한 번도 탈출해 볼 고민을 해보지 않아서, 네. 사실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워낙 만족스러워서, 그러니까, 구독을 안 하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더 만족스러울 게 있을까? 같은 생각은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언젠가부터 iOS 업데이트해서 이제 모바일도 되잖아요. 모바일도 네. 옛날에는 복사해서 붙였는데 지금은 그냥 뜨면 바로 뜨면서 맞아요. 넣을 수 예. 있으니까 그거 되고 나서는 훨씬 편해졌는데 대신 이제 회사까지 쓰면서 예를 들어 뭐 줌 이러면 너무 많이 나와. 약간 저는 거기서 그걸 잘 보고 제 이메일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맞아요. 이게 회사도 쓰고 나도 쓰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때 잘못하면 자꾸 회사 걸로 막 그쵸. CP 계정 같은 거 막 넣게 되고 막 이렇게 돼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하고 그거만 저는 모바일에서만 그거만 좀 필터링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그러네요. 공용 계정이 많다 보니까 저도 아마존 사이트만 들어가면 웬갖 게 다 떠가지고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원패스워드 8 버전에 대한 얘기했고요. 저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좀 다녀왔는데 AWS에서 서밋을 하나 했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메가박스 서울 수점에서 행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컨퍼런스 룸을 대관하는 행사들은 많이 가봤는데 극장형은 처음인 것 같아요. 행사를. 그래서 극장에서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하는 거에 어떤 그 느낌을 많이 살리고 싶었는지 갔더니 팝콘이랑 콜라를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받아서 들어가서 또 극장 내 취식이 이제 되잖아요. 팝콘을 조금씩 먹으면서 봤는데 극장 형태라 좀 신선하긴 했고 시피님도 나오고 시피님이 약간 이렇게 세션 발표가 아니라 시피님은 나와서 이제 AWS를 써서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막 바꿔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예전에 그 좀 IBM 뭐 이런 큰 기업들 구글 이런 기업들의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신선했고 재밌었고 그리고 극장 대관이라서 이게 일반적인 서밋은 사람들이 대부분 랩탑을 앞에 무릎에 놓고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조금 애매했어요. 다 어두우니까 조명이 내 걸 켰을 때 이제 랩탑이 너무 밝은 거죠. 그 극장만큼 어두워요? 평소 영화 볼 때처럼? 예, 그랬어요. 네. 광고 그거는 나올 뭐 땐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고 나올 예, 땐 좀 밝잖아요, 극장도. 그쵸. 그 정도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 이제 어둡겠구나. 핸드폰을 살짝 보기도 좀 애매해서 핸드폰을 다크 모드로 바꾼 다음에 막 궁금한 거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극장식은 이런 게 또 단점이구나. 그리고 이제 세션이 끝났는데 그 발표자가 없잖아요, 현장에.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어떤 세션은 그 자리에 발표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뭐 이렇게 다가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안 계셔서 조금 아쉬웠고 이제 세션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막 이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줬는데요. 그래도 좀 이제 영화를 두 번 보는 느낌이니까 그 후반부로 가면서는 조금 집중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오전 시간에 극장식 한 가보신 거죠? 적 있어요? 네, 오전에 9시부터 11시 50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네,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직도 극장을 꽉 채우는 행사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 그때 몇 명 이제 발표자랑 뭐 지인 한 명 이런 식으로 좀 불러주셨던 것 같고 저는 아는 분이 발표자셔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가겠다 갔었죠. 저는 예전에 그 극장에서 하는 거를 해보긴 해서 그때도 AWS 행사였어요. 음, 2015년인가? 저희 회사 막 창업했을 때인데 그때는 근데 극장에서 하긴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극장이 아닌가? 약간 의자는 이렇게 극장처럼 생겼었는데 음,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단점은 모르겠고 약간 의자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네. 뭐 하는지 너무 잘 보여, 컴퓨터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긴 너무 잘 보이는 그쵸. 것 같아요. 약간 그거 아, 단점이지 않나? 녹화 경험은 어떠셨어요?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아, 녹화는 엄청 퀄리티 좋. 저는 그러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저 PPT 가지고 대충 거기 샘플 음, 가지고 원래는 대충 줘도 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PPT를 디자인처럼 해야지 약간 말하기도 음, 좋으니까 나름 이제 거기 가이드라인 디자인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올 줄 몰랐죠. 이렇게 지금 줌처럼 이렇게 옆에가 나와 있고 네, 여기 글씨를 아예 새로 다 새겨놨더라고요. 그 모션 맞아요. 애니메이션 모션 이런 걸로 다 배경 날리고 음, 했고 어마어마하게 손 많이 들였구나. 근데 제가 봐도 엄청 고퀄리티로 음, 나왔더라고요, 영상이. 확실히 다르긴 했어요. 음. 아싸님 근데 혹시 저도 극장식 행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화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의자는 스피님 훨씬 하시던, 좋을 것 네, 같은데. 컨퍼런스 가면서 음, 의자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쵸. 요즘 극장 의자 네, 엄청 좋으니까 저 자리도 이제, 넓고. 그래서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 아, 그렇죠. 근데 불만 밝게, 너무 깜깜하게만 안 해주면, 그 음, 광고할 때처럼만 조명해주면 노트북 켜고 이렇게 하기에도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네, 그렇고요. 음. 근데 저는 그 스피님, 행사하는 것도 나중에 음. 알았어요. 모여서 하는 거를. 아, 커뮤니티를 요즘 잘 안 들어가서 그런지 슬랙에 나중에 음, 알고, 나도 갈 걸 막 그 생각했죠. 좀 신청자가 많지 않았는지 나중에는 약간 신청자를 추가로 더 받으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 되게 많이 올 줄 알고 살짝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를 안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근데 그, 가보니까 뭐한 3분의 1 정도 차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모은 거예요? AWS 이쪽으로 슬랙에서 모은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서 모은 거예요? 거기서도 모았고 아, 그 AWS 페이스북 그룹에서도 공지를 올리셨던 걸로 기억해요. 자주 안 들어가 봐서 몰랐나 보네. 아싸님도 모르셨던 거고. 전혀 몰랐어요. 음, 옛날 그, 살던 동네인데, 거기. 그렇죠. 음, 저는 조금 이제 그 네트워킹도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오프라인 행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없고 끝나고 그냥 사진 한번 급하게 찍고 빠이빠이 하니까 이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극장은. 음, 그래서 네트워킹도 조금 아쉬웠고, 극장은 컨퍼런스를 하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그렇구나. 받았어요. 극장이 더 비쌌을 것 같은데, 왠지 대관하는데, 그죠? 일반 행사장보다. 음, 그래서 이건 오전에 모릅니다. 빌렸을까요? 오전 좀 짰을 것 같아. 네. 그럼 그냥 문의하면 빌려주나? 코로나 때문에 빌려주나? 모르겠네요, 그거. 빌려주긴 하는데, 다른 걸 틀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도 네이버 있을 때, 회사 크니까, CGV 같은 거 통째로 빌려서 분당해서 직원들 다 같이 영화 보고 막 이런 적은 있었거든요. 아, 저도 그런 음, 거는 해본 적 있어요. 음, 최근 상영 영화를 그냥 한 그쵸. 시를 다 아, 빌리는 거. 오, 돈만 맞으면 빌려주겠다. 요즘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요즘에 이제 영화도 다 풀렸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팝콘도 음, 풀리고,
사람들 많더라고요. 현대백화점, 판교점 이런 데 보면 CGV가 같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막 그 팝콘 막 사는데 사람들은 줄 엄청 서 있고 주문은 다 그 키오스크 자동으로 하는데도 직원들이 막 이 팝콘 뜨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그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직원을 많이 그동안 감축해놨는데, 원래대로 이제 복귀는 다 못 시킨 상태고, 주문자는 예전처럼 생기고, 막 이런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무튼 그래서 다들 그 한 분을 만났는데, 아는 분을 몇 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라이터닥스 같은 그 운영진이시거든요. 현지환님이라고 그분이랑 네. 또 조우를 하게 돼서 우리 라이터닥스 이제 오프 모임 합시다. 오프 모임에 대한 갈급함을 막 서로 하면 딱 한 번 하신 거 아니에요? 라이터닥스야? 네, 많이 하셨었나 보네요. 라이터닥스는 미덥은 3번 했어요. 아, 3번 했었고 4회까지도 있었나? 4회는 제가 안 갔던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이제 오픈 모임이 좀 행사가 좀 많아질 것 같고, 인프콘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 네. 봤어요. 음, 그게 인프런에 혹시 사는 발표하시나요? 컨퍼런스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혹시 트위터에서 발표하시나요? 누가 인프콘 발표 신청했더니 했다고 했더니 누가 인프라 컨퍼런스냐고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게 약간 인프런콘이 아니잖아요. 인프콘이라서. 네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INFP만 가는 컨퍼런스냐고. 그렇네. 인프. 그럼 확정되신 거예요? 벌써? 신청만 뭐가요? 하신 거 아니에요? 인프콘에 신청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저는 발표를 해볼까 하고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은 안 했어요. 아사님 그래서 발표하시는지 여쭤본 건데 사실. 저요? 네. 아니요. 시피님이나. 발표할 주제는 좀 모르겠네요. 저희는 할 거 없어도 너굴님은 거기에 영상도 올리셔서 했으니까 발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영상 공유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나눠주실 얘기들이 많으니까 저 말고 다른 분이 잘 해주시겠죠. 오히려 이렇게 주제가 좁혀지지 않고 주제가 너무 넓으니까 약간 네이버나 카카오 컨퍼런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개발 전체 하니까 뭘 하지? 이렇게 맞아요.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해시코프 그러면 너 최근에 뭐 했는데 이렇게 금방금방 생각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천천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리고 그게 또 어떤 걸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배치랑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네, 처음이라서 어떤 걸 원하지? 이런 것도. 핸즈온 같은 거 해도 된다고 하고, 다양한 트랙들을 모은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뭐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짧지만 CTO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패한 CTO의 경험. 근데 그런 얘기 이제 어쨌거나 같이 겪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비 조절 이런 게 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어질까봐 그게 걱정이긴 하죠.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금요일에 오후에 짧게 하니까 그거 보고도 약간 놀랬어요. 원래 컨퍼런스 하루 풀로 하는 것만 보다가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금요일 오후에 회사 갔다가. 그러네요. 저는 시간까지는 아직 신청을 안 받길래 시간까지는 안 받는데 점심부터군요. 하긴 오전부터 하면 점심 어떻게 할 거냐 또 계산해야 되고 맞아요. 점심도 사줘야 고민할 게 많지. 맞아. 사줄지 말지부터 해야 되고. 사주거나 근데 코엑스가 또 점심 동선이 좀 길잖아요. 그쵸. 코엑스 행사를 하면 점심 시간 확보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돼버리니까 그냥 없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동선도 길고 사람도 워낙 많아서 점심 때. 그쵸. 인프콘 할 때 가야 되겠다. 팟캐스트 하러. 방 하나 빌려. 물론 거기에 더 유명한 아, 그 인프런의 향로님인가 계셔서 하시겠지만 따로. 하시려나? 개발받아. 개발받아. 그분은 막 더 바쁘시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주최 그런가? 측인데. 주최 측이라. 네. 가서 라이브 방송 켜놓고 우리끼리 할까요? 네, 라이브 방송 켜놓고 노가리 까면 재밌더라고. 예전에 낙변님이랑 여수 가서 해커톤 할 때 재밌더라고. 약간 그런 데 앉아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잡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리 와보라고. 네. 아싸님 지나가면 아싸님 붙잡고 얘기하고. 근데 신기하게 여기 완전 단독으로만 하네요. 스폰이나 뭐 후원 같은 거를 아예 안 받나 보네요. 받을 필요 없지 원래 않을까요? 라인에 계시던 데브렐 하시던 홍연희님이라고 계시는데, 실명 이게 되겠지? 근데 그분이 이제 이프랩으로 옮기시지 좀 됐어요. 아마 그분이 가시면서 더 그런 그 행사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탄력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그분이 또 그 파이콘 준비위원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인프론 돈 잘 할것 버니까 같아요, 자체적으로. 후원 따로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돈 잘 버니까. 저희처럼 그쵸. 돈 쓰는 데가 아니라 돈을 계속 버는 회사잖아요. 근데 조금 궁금한 점은 이제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걸까? 인프런은 그러게요. 궁금해지긴 인프로는 했어. 알리려는 게 아닐까요? 인프런을 알린다. 한번 이미 많이 낙견님이 알지 않을까요? 너굴님이 아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모셔가지고 물어보고. 좋은 한번, 생각입니다. 네. 네, 주최자를 한번 모셔서, 불러달라. 아니면 인프런 사무실로 갈래요? 저 판교니까 가까운데. 어, 인프런 사무실 엄청 미리 뭐 좋더라고요. 홍보하는 느낌도 네. 있고. 거기 방송실도 만들었더라고요. 지나가다 봤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방송하나요? 네, 너굴님이 한번 컨택해 주시면 하러 가서.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때 재밌을 것 여쭤봐야겠다.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리 인프런 잘 돼도 약간 일반 보기에는 패스트 캠퍼스나 이런 데보다는 마케팅력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홍보요? 규모나 이런 걸 개발자 보면. 행사 홍보 말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충분히 알려졌다는 건 약간 우리 입장이고 이제 막 학생들 이렇게 새로 진입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패킹 같은 게 더 금방 다가올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는 광고를 워낙 많이 하니까. 아니요, 그건 개발바닥 채널에 있으시니까. 거기서 회사 얘기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옛날 회사 얘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인포콘 이야기를 했지? 오프라인 얘기 행사 대관 네. 얘기하다가. 행사 얘기하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구글과 관련된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약간 구글도 결국은 공룡 기업으로 변해 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글은 세 개인데 하나는 구글에서 워라벨이 너무 안 맞아서 퇴사한다 이런 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웹 어셈블리 팀에 계시던 분이 너무 엉망으로 일을 추진하고 구글 자체적으로도 힘을 못 받고 있어서 퇴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른 글은 이제 검색 결과가 구글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검색 엔진으로 좀 갈아탄다거나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조금 검색 회사 혹은 기술 회사로서의 독점적인 위치가 좀 느껴졌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흔들리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공룡이 된 게 아닐까요? 저 글에서 공룡. 아까 워라벨 얘기하신 거 네. 들은 것 같고 또 딴 데서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통계를 본 건 아닌데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네.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그 보상 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음,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압도적인 연봉이나 이걸 해오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대기업으로서 줄 수 있는 다른 게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구글도 지금 약간 그런 위치다. 샘플안에서. 네, 그 오,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막 최근 뜨는 데가 더 파격적인 것 보상을 주고 거기 또 뭐 음, 뭐죠? 스탁 옵션 같은 것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RSU. 들어서 예. 음, 근데 뭐 상장 안 한 데도 많을 테니까요. 그런 데는. 네. 그쵸.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냥 실제로 뭐 대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20년 됐으니까 음, 대기업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워라밸 글도 사실 워라밸이 깨졌다기보다 그냥 그 대기업 냄새였거든요. 뭔가 정치도 아, 해야 되고 업무 조정하고 타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거에 너무 음, 많은 시간을 써서 그분 아마 넷플릭스로 가신 것 같은데 일은 훨씬 많이 하는데 더 행복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아,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시 퇴근 이런 워라밸이라기보다 내 네, 커리어에 쓸 수 있는 그 집중도와 이거와 음. 이걸 나눠서 하고 싶은데 나 여기서 약간 그런 느낌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현타가 어떻게 오면서 보면은 이제 네. 업무 안에서 코딩과 그 기타 업무 사이의 밸런스를 찾아서 가신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대기업이니까 뭘 하나만 할래도 유관부서 찾아가고 음, 설득하고 그냥 그 일이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일이 너무 많아진 규모가 된 게 아닐까 같은. 음, 음. 근데 그렇게 저도 커지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글을 보고 있긴 한데 어, 첫 번째 링크해 주신 뭐 내가 구글을 떠난 이유, 워크라이프 네, 밸런스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제 워라밸을 따지기 위해서 구글을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큰 음, 회사가 될수록 워라밸 챙기기 훨씬 쉽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작은 데 가면 음, 아무래도 챙기기가 더 쉽지 않잖아요. 막 생존이 걸려 있는 그쵸. 회사들은. 그래서 음, 그거가 약간 그분이 계셨던 팀이 그랬나? 왜냐면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커리어, 신체의 건강, 사회생활, 가정생활인데 음, 커리어도 뭐 모르겠어. 업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사실 사람이 엄청 많이 일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이 뭐 하려고 해도 빨리 안 되고 그러면 사실 음. 일정 압박이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약간 느슨해지고 뭐 그쵸, 하나 그쵸. 오히려 하려면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새롭게 더 빡세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가는 건 알겠는데 이분은 음, 이렇게 말하고 40명짜리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또 급여도 적게 받고 음, 그렇게 주식 조금 받고 뭐 이렇게 가셨다 그래서 행복하시다곤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의 특수한 상황인가 음, 첫 번째 분은 그런 생각. 저는 이제 다른 예전에 딱 큰 회사들 다닐 때 그냥 적당히 하면서 오래 다닐 수는 있겠다 싶었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음,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뭔가 막 열망에 이제 사로잡힌 분들이 먼저 떠나버리잖아요. 사실 큰 기업 다니면 만약에 정말 정년이 보장된다면 음, 있을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음, 하죠. 네, 갑자기 그쵸. 내가 10년 뒤에 잘렸을 때 어떡할 거냐 같은 10년밖에 음, 거기서 2, 30년 일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대학 그쵸. 졸업하고 나면 10년 뒤에 잘렸을 음, 때 과연 딴 데 갈 수 있느냐 같은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지만 진짜 말 그대로 정년까지 일할 수 아, 있다면 사실 뭐 그보다 더 좋은 데가 그치. 네, 뭐 왜냐면 월급 잘 나오고 끊길 일도 없고 뭐 음, 사실 뭐 집에 가면 정시에 보통 집에 가고 정시가 그쵸. 문제예요. 근무 시간 내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모든 음, 대기업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근무 시간 네네. 내가 굳이 8시간씩이나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음, 시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음, 그쵸. 주 3파 정도만 해서 빡시게 일하면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분도 들 때도 있고. 음, 그래서 오히려 그 두 분 와중, 다, 아, 네. 음, 웹 어셈블리 팀에서 떠난 분이 이야기한 게 약간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하고 음, 구글이랑 모질라 같이 웹 어셈블리 만들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막 안 되고 막 그분은 또 그런 관점으로 쓰셨더라고요. 링크 해주신 것 중에. 음. 맞아요.
근데 거긴 약간 특수한 경우인 것 같긴 해요. 구글 안에서도.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이익 집단이랑 만나서 교류를, 이렇게 뭔가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PM이 누가 제일 결정권과 주도권이 있는 PM이냐, 이런 것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일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예전에 우리 한번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이야기 한 적 있지 않나요? 웹표준 같은 거 할 때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관련된 회사에 그 사람들이 모일 텐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은데, 네, 마즘도 좀 그런 느낌? 근데 저는 미국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음. 우리나라에서보다 저런 글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네이버를 나온 이유 뭐 이런 거 잘 안 쓴, 그렇게 많이 그쵸.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저거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나온 이유가 있어도 그게 또 회사가 싫어도 내 동료가 싫은 건 또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같이 있고 하니까 음, 좀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막 그런고, 약간 미국은 고소도도 많아서 나갈 때도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보면 저런 걸 보면 저런 글이 꽤 일정 빈도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애플을 떠난 이유 뭐 이렇게 그 꽤 적나라하게 그냥 어쩔 때는 비판도 하면서 이렇게 써서 좀 신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업무상 좀 기밀이라는 거가 너무 명확한 걸까요? 그런가? 그럴 그것 수도 때문은 있겠네. 아닌 거고 비밀만 안 그냥 말하면. 문화인 것 같아요. 뭔가 특히 미국은 이제 워낙 크니까 구글 직원만 해도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음, 삼성 그만두고 무슨 일 하는 이유 이런 거 영상은 또 많잖아요. 대기업 때려치우고 뭐 하는 예. 약간 근데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분들도 엄청 나쁘게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진짜 문제 안 되게 잘 쓰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음, 일본 거 블로그 글도 자주 번역해서 본다고 했잖아요. 트위터 같은 데서. 일본은 네. 진짜 그런 거 많아요. 내가 뭐 어디를 떠난 이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아싸님도 그러고 보니까 많이 쓰시잖아요. 이유까지는 아니지만 어, 이직하면서 이렇게 쓰는 그쵸, 글들. 그쵸. 음, 일본은 진짜 많더라고요. 일본도. 근데 일본도 음, 약간 보수적인 나라인데 그냥 그런 걸 좀 부담 없이 쓰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아싸님이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게 되는지 무슨 마음으로? 저는 이직할 때는 그냥 약간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 음, 네, 이직할 때 다들 고민 많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그냥 저는 이제 제 블로그가 기술 블로그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의 그냥 어떤 회고 같은 거기도 음, 해서 음, 회고도 하고 의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또 이직할 때 그 글을 보면 나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좀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근데 근데 막상 와서는 전혀 다 까먹고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고, 생각보단 잘했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러다 음, 보니까 쓰면 괜찮은 것 같아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있던 조직에 대한 그거를 저는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제가 뭐 했던 고민이나 갔을 때 기대하는 거 아니면 커리어적 이런 것만 하고, 물론 음, 이직할 때 그런 거 말고도 있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저는 그렇게 쓰진 않는. 음. 근데 약간 돌려서 쓸 때는 있긴 하죠. 뭐 조직 문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쵸. 구글은 이미 큰 저도 회사가 최근에, 맞는 것 같긴 음, 해요. 네네. 이야기하시죠. 음, 아니, 네. 최근에 저도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데, 글로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페이스북에만 쓰셨잖아요. 우선. 근데 뭐, 구체적으로 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회고를 음, 조금 해봐야겠다. 나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 그런 생각. 음. 그래서 저런 글이 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냥 구글 약간 안타깝기도 해서, 음, 한때는 돈비의 이글이라는 그런, 그게 공식 표현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들을 주는 좋은 회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커지면서 발생하는 경직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 때문에 가져갔어요. 음. 네. 이제 비슷하게 경직됐던 케이스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넷스케이프, 요즘도 넷스케이프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테바는 모를 것 같은데요. 로고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채널 유입자가 대부분 40대, 30대 막 이래서 좀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준혜님이라고 이름이 되나요? 준혜님이 이제 IT 관련된 만화를 그리시는 분인데, IT 관련된 이야기로 만화를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넷스케이프의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다른 두 분은 안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 이렇게 좋아요만 음, 트위터에서 찍어놓고 네. 아직 못 봤어요.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드리면 그런 거죠. 이제, 넷스케이프 전에 이제, 그, 웹브라우저, 모자익이라는 웹브라우저를 미국의 어떤 국가기관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나중에 성과에 대한 그 공로를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개발진이 아니라, 약간, 그, 모자익이 엄청 성장해 가니까 막 그때 막 외부 인사들 엄청 영입하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막 대표로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개발진이 좀 회의를 느끼고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러다가 그 주축이 됐던 개발자 한 명이 그 다른 데 가서 다시 웹브라우저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넷스케이프였고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처음엔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도 모자익이 붙어 있었대요. 그 모자익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이런 이름으로 떴다가 그러면서 예전에 같이 개발했던 사람들 이제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이랑 으쌰으쌰 만들고 이제 모자익 쪽에서는 모자익은 사실 국가기관이니까 소송을 걸진 않고 우리가 모자익 상표권 갖고 있으니까 모자익 이름을 쓰지 마라. 그래서 모자익을 빼고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얘기죠. 그 창업했던 그런 얘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이가 살짝 등장해요. 뒷모습만.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어떤 식으로 칼을 갈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나와서 네, 트위터 보니까 누가 요 글에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흑화한 빌 게이츠가 등장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운영자분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알고 알고 있어요. 있어요. 예, 뭔가 완전 만화는 아니고 텍스트랑 섞어서 뭔가 재밌어 네, 보이는 내용들이 많네요. 엄청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분 거 틈틈이 그냥 넣으려고. 유튜브로만 이대로 읽어내려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따라가다 보면 좀 역사도 알 수 있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웹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그림 허준혜님이라고 돼 있네요. 저도 근데 전에 전 예전 깃헙 CEO였던 그 넷 프리드만도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음,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것도 그때 서준우님이 만에 그려주셔서 이 사람이 음, 옛날 유닉스 초기에 이런 작업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 알게 됐던 것 음, 같아요. 중간에 좀 재밌는 거 있었어요. 그 뭐야? 모자이크 브라우저 만든 사람 마크 앤더리슨 음, 누구 네. 실리콘밸리에서 누가 만나자고 했는데 아침 7시에 만나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적 이런 걸 보면 저게 진짜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분이 유머로 넣으신 건가? 아, 뭐, 있을 법한 얘기는 하죠. 저도 좀 공감되긴 했어요. 뭐 아침에 무슨 행사 있으면 안 가는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도 무슨 음, 행사하면 가끔 프라이빗 세션이라고 뭐야 음, 임원 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네. 보면 뭐 호텔에서 하는데 아침 8시에요. 왜 가야 되지? 음, 저도 요번에 하시코프에서 그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를 초청해서 뭔가 그 담당자가 바뀌었나 봐요. 아시아 태평양 음, 담당자가 인사하고 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소개하겠다. 그래서 줌 세션을 잡았는데 아침 9시랑 밤 11시 두 개를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당연히 11시를 선택했었어요. 아침 9시 너무 빠른데? 그렇군요. 다 오랜만에 비슷한가 봐요. 넷스케이프 보는 것 같은데 네. 넷스케이프가 로고가 그거잖아요. 아이콘이 그 배에서
네. 하는 거. 아, 이제는 좋다 하는 키라고 네, 하죠. 네. 방향키. 이제는 쿠버네티스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러네요. 아, 그렇네. 그러네요. 야, 이렇게 또 이어지네. 그렇네요. 네, 그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해주시죠. 요즘 많이 활동하셔서. 제가 요번에, 그러게요. 요번에 그 원티드에서 최근에 이제 영상을 조금 찍고 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저는 요번에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하나를 대담을 하고 와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고 제가 했던 거는 이제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를 뭘 쓰는지 그래서 원티드 쪽에서는 패스트 API를 쓰신 지가 최근에 쓰고 계시고 그 전에 플라스크를 오랫동안 쓰셨고 저는 약간 장고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참여를 해서 그 다락의 CTO이신 김영근 님이 이제 모더레이터를 해주시고 저랑 원티드에 계시는 그 한 개발자분이랑 개발 리드죠. 그분이랑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한 30분 조금 넘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녹화는 한 70분 정도 했거든요. 중간에 좀 실수하거나 이러면 잘라서 간 것 때문에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 영상은 그렇게 70분만 찍었는데 사실 그걸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정도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오늘은 뭐 모델에 관한 얘기 해볼까? 아니면 DB에 관한 얘기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모아서 저희가 마지막에 요런 주제들을 다시 해보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그런 식으로 종합을 했었는데, 준비할 때는 사실 감이 좀 잘 안 잡히다가, 이제, 그 다 찍어 놓고 나중에 한번 리마인드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했던 걸 다 녹화를 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원격으로 미팅했던 거를. 녹화했던 걸 보니까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좀 녹화를 하고, 어떤 시간이었어요. 좀 본격적으로 하셨네요, 준비. 로그인 하면 링크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게 조금 뭔가 깨진 것 같은데, 원래 신청하기 누르면 프로필을 좀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입력하고 완료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영상 목록 페이지가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였었는데, 중간에 뭔가 수정하신 건지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페이지를 따로 링크를 올렸었어요. 아, 나는 그럼 안 해야 되겠다. 저는 신청하기 했더니, 그냥 회사 이름 넣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출신 네. 학교하고 연도를 넣으라 그래서, 나는 내가 몇 학번인지도 모르겠고, 몇 년도에 졸업했는지를 모르겠어서, 여기서 아무거나 넣을까 저 했는데. 넣었나 안 넣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 보고 싶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프로필에 가면은 또 영상 목록 볼 수 있는 내가 신청했던 영상 목록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마이 원티드 페이지에 가면 제일 밑에 마이 영상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뭔가 이런 거 많이 하시는. 요즘 좀 원티드에서는 이런 쪽으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무료도 만드는지 몰랐어요. 예전에 저는 유료로 좀 찍어봤는데 비싸가지고. 그쵸. 원티드 플러스 뭐 이런 거. 했는데 무료도 많이 하시는. 아무래도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유료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그때 유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네. 무료도 하신다고 하니 혹시나 더 기회가 있으면 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는 계속 참여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피드백을 드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저는 누가 이겼는지 궁금하네요. 이기는 싸움은 아니지만 장고와 패스 API. 뭐 결론은 그냥 성향에 따라서 쓰세요였어요.
다 저도 이제 갖춰진 다 거 좋아하는 써봤기 사람은 때문에. 장고 쓰는 거고. 네. 장고와 패스트 API만 있었나요? 이제 플라스크는 안 껴줘요? 플라스크, 그 원티드가 플라스크를 쓰다가 패스트 API로 넘어왔는데, 뭐 사실 작동하는 방식이나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갔던 거고,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를 약간 다 패스트 갖춰져 API가 있는 하는 것 거는 같아요. 장고. 응.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거 뭐 만들다가 다음 개발자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 쪽이니까 파이썬으로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패스트 API 쓰라고 해서 쓰다가 약간 사실 플라스크도 그렇고 루비의 그 시나트라의 그 심플한 버전을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그쵸. 들어갔다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루비는 왜요? 시나트라에서 레일즈 거 액티브 레코드 같은 거 쉽게 가져와서 뭔가 쓰는 느낌이었는데 패스트 API 진짜 내가 손으로 다 만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저는 좀 답답한데 그런 게. 그래도 결국 레일즈로 했는데 장고랑 같은 이게 참 성향일 것 같긴 해요. 근데 파이썬은 주로 패스트 API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이렇게 다 직접 하시는 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저도 느꼈는데, 음, 최근에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긴 해도 이제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 다시 창업하면 이거 할 거야 막 그러고. 뭐, 그런 성향이면 이제 자기가 고집하는 성향을 찾아서 가시면 되는. 저런 거는 저는 뭐, 결론 내리기는 DB가 붙으면 장고를 안 쓸 이유가 없다. 그 정도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나서 장고 세대도 어려웠어. 네, 얘기하세요. 전 딴 이야기랑 아싸님이 뭐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었어. 딴 얘기 전 하셔도. 갑자기 생각나길래 파이콘 왜 뭐 한다고 했었지 않나요? 파이콘 열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연사 모집 중이에요. 너굴님이랑 저기 나오신 분이 파이콘에서 그것도 하는 건가 해서 제 개발자들 엄청 핫할 것 같아. 파이콘에서 저거 하면 제일 핫한 세션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라이트닝 토크로도. 네, 이미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영상 보시면 된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많이 안 본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파이콘은 네, 10월 1일에서 여쭤봐야겠네. 2일 하네요. 이것도 오프라인. 네, 맞아요. 10월 1일. 네, 온라인이네요.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이에요? 중심에 오프라인. 보니까 온라인 중심의 일부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오프라고 기억하고 있었네요, 전. 온라인이구나. 근데 그 얘기하니까 전에 프론트 쪽 컨퍼런스였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 그 연사 두 분이 실제로 되게 친하고 신뢰 있는 사람들인데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마 앙귤라랑 리액트였을 거예요. 한쪽은 이제 앙귤라를 주장하고 한쪽은 이제 리액트를 주장하고 이제 서로 이제 약간 까기도 하면서 이거 둘이 친하니까 거기는 그런 거 안 되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세션 자체를. 근데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약간 각자의 좀 극단적인 시각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컨셉 자체를 이렇게 뭐 배려하고 이제 그냥 뭐 그쪽도 좋죠, 우리도 좋아요 이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좋아, 그거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래요? 파이콘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파이콘은 그런 방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프론트는 뭐 워낙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궁금하네요. 요즘 같으면 이제 뷰와 리액트와 스벨트와 다 나와서 요즘엔 그런 거 없어. 리액트가 완전 평정이더라고 이미. 그래요? 평정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논란 자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싸님이 그나마 좀 아시지 않나요? 그래도? 대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프론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리액트 쓰시는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서버 하는데 프론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자꾸 딴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스펠트나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있더라고요. 프론트 하는 분들이 뭔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거 저걸 고려할 수 있지만 커리어를 생각하면 무조건 리액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때문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커리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리액트 한다 요거 관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한 번 기울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자바 세상이 점점 커지는 거랑 좀 비슷하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가면 여기가 사람도 많고 리소스도 많고 시장도 크니까 나도 하는 게 더 유리하고 뭐 그쵸. 실제로 잘 하고 있기도 하고요, 리액트가. 늦어서 그러나? 지난번에 늦어도 많이 와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어. 낙교님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아, 그리고 좀 마지막 그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싸님 블로그 네. 광고 너무 불편해서. 네. 그러니까 옆에 뜨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목록에서 이제 기사 보려고 혹은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면 전체 화면 가려서 이제 닫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구글이 이 얍삽에서 그 닫기 버튼이 왼쪽인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사이트 가는 건데 그게 파란색으로 강조돼 있고 신경 써서 잘 몰라요. 그렇게 돼 있죠. 아사님이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서버비가 많이 부족하신가? 막 제가 변명까지는 아니고 네. 저는 원래 이제 예전에 광고 엄청 싫어하다가요. 네. 어떤 분들 이제 광고에 좀 우호적이 됐죠. 약간 온라인이란 게 광고 없으면 뭐 이렇게 돌아가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쵸. 하다가 저도 이렇게 붙여놨고 저 원래 이렇게 맨 밑에랑 왼쪽 사이드맨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날 애드센스에 들어갔는데 그 자동 광고 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켰더니 알아서 그 컨텍스트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이 그럼 쭉 코드 한 있으면 줄만 넣으면 아무 데나 넣는 거예요? 네네. 그쵸, 네. 저는 그 자기가 뒤에 광고를 건드리지 문맥을 않았어요. 분석해서. 네. 예전에 공간을 파줬어야 됐는데 그게 바뀌면서 해주면 거기에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옛날 판 공간을 안 파고 그거를 켰더니 이제 대환장이 좀 벌어졌었죠. 막. 그리고 처음에 켰을 때 그 정도 아니었는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패러그래프마다 막 이렇게 떠서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광고비가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호스팅 AWS 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정도로 물론 그거 광고 블로그로 안 벌어도 되긴 하는데 네. 그 들어오긴 하니까 또 들어오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고 근데 또 어느 정도 나오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계속 보고 있었다가 많이 엄청 많이까지 아니지만 가끔 친한 사람들 얘기해 주거든요. 너무 광고 많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건 뺐어요. 본문 사이에 나오는 거는 너무 많아서 그거는 따로 빼는 게 있어서 뺐는데 그 말 그대로 지금 밑에서도 하나 튀어나오고 페이지 넘어갈 때도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는 뺄 수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문 사이에 있는 거 뺐을 때는 조금은 줄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줄진 않더라고요. 광고 수익이. 광고 수익이 그럼 그거 하기 전보다 막 2배 늘어나고 이러는 건가요? 그거 저렇게 킨 지도 꽤 돼서 옛날보다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었고 광고를. 지금은 킨 다음부터는 매달 어느 정도 들어온지는 제가 계속 볼 정도는 들어오죠. 그럼 꽤 버시는 거네. 낙근님한테 44비치 저거 달자고. 근데 그게 저도 약간 느낀 게 이제 방금 말하신 것처럼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광고 트렌드가 페이스북 이런 데는 예전에 타겟팅이었는데 수동으로 그걸 뭐 잘해주는 애들이 돈 받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 광고에 그냥 알아서 해주겠다 머신러닝으로 그런 관점이잖아요. 이 사람 행태를 보더니 이 사람 전체 화면에 잘 눌러하면 전체 화면 주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걸로 하니까 더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보면 그렇게 알아서 잘해주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막 다 때려먹는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좀 있긴 한데요. 너무 많이 노출해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쓰는 사람이니까
제 블로그를 내비게이팅 하는 확률이 딴 사람보다 좀 적은 거죠. 저는 어드민 들어가서 쓰고 잘 나오나 그쵸. 보고 빠져나오고 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느끼는 체감이 실제로 좀 얘기하다 보면 좀 제가 더 늦게 눈치를 채거나 그런 거를, 어, 그러니까 광고가 이미 막 되게 많이 구글이 뭔 짓을 해서 많이 뜨고 있는데 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음, 언제부터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제 블로그를 가서 내비게이팅 해보고 UI 보고 이러고 있지 잘 않는 거죠. 저는 오히려 좀, 좀 그래서 그 광고 설정 조금 더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저도 근데 음, 딴 거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페이지 나갈 때 가로채는 건 좀 짠하더라고요. 음, 음, 본인 페이지도 나가야 되니까 어드민 갔다가 음. 아 저는 아싸님 말 듣고 보니까 다시 블로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수익을 뭐 챙겨볼 금액도 정도로 버신다니. 금액도 비밀은 아닌데 너무 크게 생각하실까 봐. 네. 음. 그래도 금액을 깎아요, 많이 그냥? 뭐 쓰신 분. 쓰셨으니까 아싸님이 많이 못 벌면 한국에서 블로그로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많이 버는 걸로 생각하실까 봐 아, 블로그를 까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비밀 아니니까요. 나중에 저는 깔 때 최근에 그거 또 해야죠. 이제 독점 공개하면서 이제 조회수 빨면서 그래요? 그 블로그에 공개하지 않나요? 일본은 블로그에 공개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옛날에는 그 했는데 예, 네. 요즘은 그게 그냥 그 인기글이라고 경계를 하더라고요, 항상. 말하면 음. 어느 정도 차면 입금을 해주잖아요. 예. 네. 네. 그게 이제 100불 기준인데 그 음. 광고 한창 덕지덕지 했을 때는 매달 입금을 받다가 우와. 지금 그 컨텐츠 음. 중간에 끄는 거를 뺀 다음에 간당간당해졌어요. 아. 네. 한 달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매달 채웠고 그거를 한 어. 달이면 근데 올해 이번 최근 두 달은 지금 못 채우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아싸님이 그냥 블로그 글 열심히 올리는 하신 보람이 횟수랑도 있네요. 관련이 있어요? 횟수랑은 저는 이제는 그러니까 글이 많아서 그런지 제 올리는 음. 횟수하고는 긴 그게 텀으로 보면 상관없죠. 제가 글이 줄어들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네. 달의 횟수랑은 거의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블로그를 유지만 해놓고 있는데, 애드센스는 있거든요. 네. 한 달에 1달러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차라리 쓰니까. 딱 너굴님이랑 저는 44비치의 글을 열심히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써야죠. 그렇죠. 웹셀 광고 다시고 44비치 광고는 싫어하셔가지고. 있던 것도 아, 빼셨잖아요. 그 뭐 자바스크립트 음,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잘 이상하다고 빼셨잖아, 있던 것도. 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 예, 많이 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유튜브가 음, 광고 수익이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조회수 없어도. 네.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받은 적 없어요. 진짜 음, 조회수가 잘 나와도. 그래서 확실히 글 열심히 쓰시니까 그 정도면 유튜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려면 많이 걸리긴 하죠. 음, 음, 그래서 저도 전에는 이제 쿠팡 파트너스도 전에 CP님이 음, 얘기해 주셔서 그때 한번 나도 그럼 이제 이런 링크는 다 쿠팡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한 몇천 원 벌고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거 걔네가 하셔야죠. 뭐 근데 걔네가 뭐 글에다가 그거 쿠팡 파트너의 뭐 그거인 걸 써야 맞아요. 된다 막 이런 것도 막 해놓고 그래서 아, 그때 뭐 배너였나? 배너도 달았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걸 했었는데 음, 그리고 뭐 글마다 그 레퍼럴을 다 써놓을 수도 없고 쓰기도 음, 싫고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냥. 그때 하다가 돈을 포기하고. 저는 그거 그냥 워드프레스로 치면 모든 포스트 밑에 나오는 거 그냥 본문에 안 들어가고 어, 그런 걸로 해서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냥 음, 모든 포스트에 내가 링크 안 걸었어도. 음. 근데 별로 안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 그래가지고 물론 쓰셔야죠. 제가 테스트를 길게 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책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쿠팡에서 책 잘 안 사니까. 근데 음, 예전에 너굴림도 그렇고 전자 아이폰이나 맥북 이런 거 한번 사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저 가격도 세고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여서 그냥 하고, 네.
다들 저녁 드시러 가시나요? 해야죠. 저는 라면 먼저 먹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박사님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남은 시간들도 재밌게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